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42쪽을 기본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부정한 방법이라서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몇 프로면 40%. 단순 무신고,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일 때는 20%. 그 다음에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일 때 몇 프로면 10%.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이 세 가지로 차등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국세를 기본으로 정리해 두시고 지방세는 국세와의 차이점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국세일 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지연 일수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역시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로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했을 때, 과소납부하였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 중에서 지연 일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연 일수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연 일수분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뭐했어요, 여러분? 적게 납부하였을 때 부과하는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말하는데 이때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 이걸 뭐죠, 여러분? 미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에서 적게 납부한 거죠. 그래서 과소납부세액에다가 여기다가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의 일수, 요거 기간은 일수를 말합니다. 일수를 곱하되 다만 납부 고지 1부터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일수는 어떡하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이때 이걸 제외한 일수당 하루당 얼마라면 10만 분의 21에 곱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지방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방세도 똑같이 지연 일수분은 납세 의무자가 역시 지방세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를 하였을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다가 역시 법정 납부기는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납부1 또는 납세 고지 1까지의 일수에다가 역시 10만 분의 22 요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일수를 하는데 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국세일 때는 납부 고지 1부터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 일수는 제외를 하는데 지방세는 요 제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민감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한 달이 속한 달의 말일,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고 뭐 해야 되면 납부를 하는 거죠. 요때 요 기한까지 납부를 했다 하지 않았다. 납부를 안 했다 그입니다, 여러분.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답니다. 그럼 요 예정 신고 납부까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20%가 부과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20% 부과됩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납부를 안 했으니까 또 역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요 양도일이 5월 3일이다 봅시다. 그러면
요 5월 3일 날에 부동산이 양도됐을 때 그 양도일인 5월 3일에 속한다는 말이는 5월 말일부터 2월 이내인 7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뭐야 되면 신고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 신고와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그러면 20% 부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만 원이었다. 그럼 100만 원에 20%니 20만 원을 바로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는 거고요.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수를 계산한 거냐? 바로 납부 기한에서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납세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언제 냈느냐? 자, 요때 냈다.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지서가 언제 내면 우리 보통 2개월 후에 내년 3개월 이내에 고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지서 발송일이 9월 1일이다 봅시다. 9월 1일. 그래서 납부기는 언제를 정했냐? 이제 뭐 9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이때까지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7월 31일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래서 언제 냈냐면 비록 요때는 못 냈지만 8월 20일 날에 납부를 했다.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요때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한의 다음 날 언제부터 여러분? 8월 1일부터 요 납부할 때까지 일수 언제까지? 8월 20일까지 된 거죠. 요 20일 기간 동안에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만 분의 20일. 20일에다가 10만 분의 20일을 곱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 1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20일 곱하기 하루당 10만 분의 20일이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때 납부라는 것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요때 납부를 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언제부터? 8월 말일부터 납세 고지서 발송일까지 이때까지만 일수를 계산해서 우리 하루당 10만 분의 20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때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고지서의 납부기는 언제인데? 9월 말인데 요거는 10월 20일 날에 납부를 했다 보시죠, 여러분.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요 납부할 때까지 일수를 하는데 다만 요 고지서 발송일부터 납부 기한까지 일수 요거는 요 제외합니다. 일수를 계산할 때 요거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요 고지서 발송일부터 납부 기한까지 이 일수는 요 납부 지연 일수부 계산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럼 언제 납부를 했어?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납부를 했어? 그러면 그때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이때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요 예정 신고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서 발송일까지 일수만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에 납부를 하면 이때는 바로 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요때까지 일수만 계산해서 요거와 요거를 더한 금액이고 요거는 지연 일수부 계산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개별 세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문제를 풀거나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 볼 테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의 납부 지연 일수분은 이런 식으로 일수를 계산해서 하루당 얼마다 그러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당 얼마다? 10만 분의 20의 납부 지연 일수분, 지연 일수분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구체적인 일수 계산은 지금 당장 외우지 마세요. 어려워. 아직 양도소득세가 뭔지도 모르고 취득세가 뭔지도 모르는 개념에서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뭐 이렇게 계산한대라고만 기억하시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결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적게 납부할 때 하루당 얼마 이러면 10만 분의 22에 일수 계산한다라고만 여러분이 일단 기본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교과서를 기본서를 보시고요. 예, 물론 봐도 모를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과 저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지연 일수분은 하루당 얼마다 그러면 10만 분의 22료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요 10만 분의 22는 국세나 지방세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근데 주의할 거는 국세에서는 이렇게 이 일수 계산할 때 납세 고지 1, 납부 고지 1부터 고지세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 일수는 지연 일수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는데 지방세는 거기에 없다라는 것만 차이점으로 인식해 두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초과 환급 일수분도 여러분 역시 요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금에서 더 많이 돌려받았다. 또는 소득세를 돌려받을 때 너무 많이 돌려받았다. 그랬을 때 부과되는 바로 초과 환급 일수분 계산이니까 요거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 3번 갑시다. 자, 3번 가기 전에 여러분 이때에 요 국세일 때는 여러분 고지서별로 세목별로 구분한 세액이 얼마면 1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의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로 세액이 얼마면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우리 1번, 2번에 즉 납부 지연 일수분, 또는 초과 환급 일수분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한번 좀 읽어봐 두시고요. 당장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읽어만 봐두시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지방세 때는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와 초과 환급 일수분 가산세는 여러분 그 납부하지 아니한 또는 미납세액의 몇 프로 그러면 75%까지만을 한도로 해서 일수 가산세를 계산한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 바랍니다. 이게 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의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3번은 역시 국세와 지방세 공통인데 얘는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또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그때는 미납세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를? 3%를 가산금 형태로 부과하는 체납분이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 가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2023년도까지 지방세는 우리 납부 지연 가산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구분했습니다만 이제 2024년부터는 통합해서 국세와 똑같이 통합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론.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국세나 지방세 무조건 관계없이 몇 프로면 3%다. 그러면 3%.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5월 3일 날 양도했을 때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 무조건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부족세액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를 여러분? 3%를 무조건 3%를 뭘로 따야 된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가에 납부를 안 하면 지연 일수분과는 관계, 일수분과는 별도로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부족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3%를 무조건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한다.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다라는 걸 좀 봐두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방세일 때는 요 일반 체납분 외에도 중과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고지서별 또는 세무별 세액의 자 밑줄 얼마 이상이면 자 우리 기본서는 30만 원 됐어요, 여러분. 30만 원인데 이게 아마 2024년도 개정될 겁니다. 2024년도 개정안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할 당시는 요것이 개정 확정이 되기 전에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개정안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어디를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44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 중과상금, 즉 리을을 적용할 때에 요 리을은 바로 중과상금을 말하는데 고지서별 세무별 세액이 기본세는 얼마를 했어요? 여러분 30만 원 미만일 때 요걸 4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왔죠, 여러분. 근데 요게 2번 2024년도 개정안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개정할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일 때 40만 원 이상일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본소와 요 금액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개정안이다. 개정될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결론 고지서별로 또는 세무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얼마 이상이면 40만 원 이상이면 3번에다가 요 4번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더하라 그럽니다. 4번을 더하라. 그래서 요 중과상금은 조건이 있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납세액이 얼마 이상이면 4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무조건 3% 납부하지 아니한 3%에다가 요 중과상을 뭐다 더하라 그럽니다. 근데 국세는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국세는 4번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서 물론 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여러분? 만분의 75.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지연 일수분은 10만 분이 얼마였죠, 여러분? 22였는데 요 중과상금은 만분의 75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최소한 지나가고 그 월수를 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일수 계산이라 중과상금은 월수 계산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월수 계산이다. 그래서 월수를 계산해서 1개월당 얼마라는 얘기를 하면 만분의 75인데 이 만분의 75를 계산해서 월수는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몇 개월 한도로 한다면 60개월 한도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년이죠 여러분 5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자 재산세 고지서를 건물분 재산세는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는 우리 7월 말일까지 내셔야 돼요. 7월 말일까지. 그래서 고지서에 7월 말일까지 내세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야. 건물분 재산세 7월 말일까지 얼마 내야 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냈다 못 냈다. 못 냈다 그입니다. 납부를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그예요, 여러분. 그럼 얘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 내서 100만 원에서 몇 프로면 3%를 얼마죠, 여러분? 3만 원을 뭐로 여러분? 바로 요 3번. 요 체납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 얼마? 40만 원 이상. 지금 얼마 안 낸 거죠?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안 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4번을 더하라는 얘기야. 3번에다 4번을 더하라.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7월 말일 내야 될 거를 언제 냈냐 봤더니 여러분, 언제 냈냐 봤더니 10월 5일 날 납부를 했다 합시다. 10월 5일 날 납부를 했다. 그러면 7월 말일부터 1개월이 지나가는 월수다 연대로. 그럼 언제죠, 여러분? 7월 말부터 1개월이 지나니까 8월 말일이 되는 거죠. 8월 말일 날. 그다음에 언제죠, 여러분? 9월 말일 지났죠.
아직 10월 말은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 기한으로부터 월수가 몇 개월이죠? 8월 말, 9월 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몇 개월 연체됐죠? 2개월 연체된 거죠. 여기다가 얼마? 만분의 75에 계산된 가산금을 요 3만 원에다 어떻게 하라 그러면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한 금액이 바로 가산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 당장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요건 또 재산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가산세나 가산금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자,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이런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다. 자기한테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다시 한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또 뭐 취득세 등을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거기 44쪽을 보시면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나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와는 농어촌 특별세 또 뭐 지방교육세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얘들은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들은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취득세나 또는 취득세라든지 또는 뭐 우리 양도소득세 본세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부가세까지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이때 부정행일 때는 이때는 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라 하더라도 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때는 적용한다. 요 기본세 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정행위로 인해서 본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부정행위로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를 하면 이때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45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산세, 지방세와 국세 구분해 놨죠, 여러분. 한번 좀 비교 형태로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5쪽에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적게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천재지변이 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지세 적게 납부를 못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이거 안 낸가 못 낸가? 못 낸 거죠. 이럴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45쪽, 그 다음에 46쪽, 45쪽, 46쪽 이런 걸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7쪽까지 뭐 한번 좀 읽어만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49쪽 보면 여러분 우리 각종 세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률 용어가 빨리 우리 의미가 와 닿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우리 세법에 대한 용어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읽어만 보세요. 눈으로 보시기만 하고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외울 수도 없고 외우도 또 당장 내일 모레 까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팅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 용어는 그대로만 눈팅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팅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52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그래서 53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3쪽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은 별표 3개. 일단은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는 우리 조세 채권 채무설에 따라서 여러분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납부하면서 소멸되죠. 이때 이 단계를 여러분 우리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 등을 취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은 저거 납세 의무의 발생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우리 강남구 타워 팰레스 63층짜리 건물 하나 샀습니다. 무려 40억 주고.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강남 타워 팰레스라든지 장동건 고성이 사는 부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들어갈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타워 팰레스 비싼 고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나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성립은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뭐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발생을 말한다. 납세 의무의 발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나는 부동산에 대해 좀 매매를 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그 주택이랑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죠. 요때 납세의무가 발생한 거죠. 근데 얼마야 라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일단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요때 납세의무는 아직 구체적 개별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납세의무의 추상적 발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한다. 결론은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이 뭐냐 의의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의의를 물어보지 않고 이때 발생 시기,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거야? 시기를 물어봅니다. 언제야 그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그러면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걸로 볼 거냐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53쪽부터 54쪽, 그 다음에 55쪽에 국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요때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에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 독특한 성격이 뭐냐면 행위세입니다. 행위세. 즉, 여러분 나중에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정리를 할 거지만 일단은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냐면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들은
취득이라는 행위 또는 등록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납세 의무 발생은 행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행위 시점이죠. 행위 시점. 뭐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뭐뭐 하는 때가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바로 행위 시점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즉 취득할 때에 등기 등록할 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행위세는 어느 시점? 행위 시점. 결론.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매매다. 매매일 때는 언제냐면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매수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이 취득한 걸로 보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우리 취득한 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로 이 상속 개시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여를 받았다. 예, 여러분이 기다리는 증여. 그럼 증여할 때는 계약일에 우리는 취득한 걸로 보거든요. 취득세는 여러분. 그럼 이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취득일에 바로 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이날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증여에 의한 취득일 때의 취득세는 바로 계약일에 즉 증여에 의한 취득일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본, 시세, 재지종. 이미 첫 시간부터 재지종은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 때는 여러분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로 가십니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유세는 항상 보유세를 과세할 때 기준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과세 기준이라고 특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는 6월 1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세나 지역, 자본, 시세나 종합부동산은 며칠자로 매년 6월 1일자로 과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6월 1일이 되면은 재산세, 지역, 자본, 시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 소득세는 무슨 세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1교시 때 설명드렸죠. 무슨 세? 기간세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언제부터 여러분? 1월 1일부터, 그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을 일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기간세는 소득세는 언제 여러분? 과세 기간이 뭐 할 때면 끝나는 때죠. 과세 끝날 때. 그럼 과세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바로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12월 30일에 끝나는 때, 즉 바로 언제 여러분? 1월 1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오전 0시. 그래서 12월 30일 끝나는 때, 즉 1월 1일 오전 0시에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소득세는 원칙은 언제다?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즉 12월 30일 끝난 1월 1일 오전 0시 타종할 때죠. 다만 여기 예배가 있네요. 예배.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여기 밑줄 예정신고하는 요건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외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지만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과세에 표현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요 날이 바로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바로 일 과세 단위가 되는 거고, 소득세는 바로 요 과세 기간에 뭐 할 때면 끝날 때. 그래서 끝나서 언제 여러분? 1월 1일 오전 0시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번에, 자, 4월 1일 날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뭐 했다? 양도하였다.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여러분? 바로 12월 30일 끝날 때 종료할 때 납세를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요 양도한 거에서 뭐 한다면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는 이때는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 언제죠, 여러분? 4월 30일이 요 양도한 양도소득세에 바로 예정신고하는 납세 의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4월 30일이
예정 신고는 양도세 납세로 성립되고 1월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다 그러면 2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아직 우리 양도소득세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소득세는 원칙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세는 그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과세 필요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다. 예외.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 아직 우리 양도세 공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조세 총론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아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종부세 끝나고 나면 다 또 정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별표 3개짜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저거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기준이 되는 조세를 본세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세를 뭐라 그런다 그러면 본세. 여러분 본죽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본죽과 똑같은 개념의 본세, 기준되는 조세의 납세액을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가세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 갑시다. 자, 지방소득세. 여러분 항상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가는 거죠?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부과된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 그러면 지방세를 한 번 더 내라.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그러면 지방소득세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간다?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 지방소득세도 납세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되시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인지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세요. 이때 그 과세문서로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돈을 빌릴 때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과세 문서가 돼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돼서 여러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지만 우리 매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 작성하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겠죠? 그럼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은 우리 인지세 과세 대상인 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고 이러한 과세 문서를 볼 때 여러분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무 같은 점은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원천 징수하는 요건 예외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천 징수한다 그러면 그때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돈 줄 때 그래서 바로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지급하는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세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가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오죠 여러분? 10% 쫓아오는 거죠? 그때 원천징수는 지방세 뭐와 똑같았죠 여러분? 특별징수와 똑같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천징수는 소득세는 여러분 항상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와 꼭 같이 다닙니다.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는 역시 그 과표가 되는 소득세 등을 뭐 할 때 보면 원천 징수할 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그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에 따른 바로 시기가 납세무 성립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을 보시면은 교과서에 54조 바로 우리
54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방세의 가산세 납세무 성립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국세의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가 있죠. 이걸 다 외우지는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당장 그냥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산세 납세무가 성립한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납세무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 56쪽을 보시면 납세무의 확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세무 확정. 자, 납세무의 확정은 여러분 뭐를 말하냐면 확정. 뭐가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세액. 그래서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확정은 뭐를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을 결정한다. 얼마예요, 그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로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그때 취득세 납세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납세무 성립이죠. 그럼 얼마야? 이 취득세가 얼마야? 요걸 결정하는 게 뭐다 그러면 납세무의 확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무 의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그러면 납세무의 확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납세무의 확정은 뭐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세액을 결정하는 거다. 얼마예요? 라는 걸 결정했죠. 그러면 시험에는 이 세액 결정 방법, 즉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 이걸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확정 방법. 어떻게 세액이 확정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요 납세무 확정은 여러분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을 보면 안 됩니다. 부가징수를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당해 세목의 뭐 부가징수 요걸 보면 확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미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 부가징수 취득량은 뭐 신고 납부, 재지종은 보통지수 이거 설명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취득세나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득세죠.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량 꼭 기억하셔야죠. 요 취득량은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한다, 납세물을 계산한다, 납세물을 계산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취득량 외워야 돼요, 여러분. 취득량은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그러면 신고할 때죠.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때는 과세권자가 뭐 한다 그러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신고는 항상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고 결정은 항상 누가 하는 거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니까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온 거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온 거고 국세일 때는 누가 나온 거 그러면 정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뭐 할 때면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에서 세액이 어떻게 되는데 확정되는데 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누가 과세권자가 뭐 할 때면 결정할 때 고지서 보낼 때 세액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취득량 꼭 외우셔야 돼요. 취득량은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런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말하죠. 항상 부동산 세법에서 말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을 말하는 겁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세. 얘들은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를 하는 지방세나 정부 부가과세는 국세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항상 누가 여러분? 재지정은 뭐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뭐 할 때면 결정할 때에 그 결정에서 세액이 어떻게 되면 확정되는 거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지종은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는 세금으로서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특히 종부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선택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뭐 한다면 신고를 하면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면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게 별표 2개짜리죠. 그래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별표 2개, 별표 3개라면 확정은 별표 2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세는 뭐죠?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를 쫓아갑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 56쪽, 57쪽에 나와 있는 걸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기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라 여러분? 소득세 쫓아가세요라고 했죠? 예, 소득세 쫓아가세요 그랬어요. 항상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간다?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가 확정되면은 그 지방소득세도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요 세 가지 인지세, 원천징수는 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는 납세무가 보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별도의 절차는 뭐를 말하는 거 여러분? 납세 의무자 신고라든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즉 과세권자 뭐 여러분 결정 이러한 절차가 이시 없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인지세, 원천징수는 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당연히 뭘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본세 쫓아가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57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납세 의무의 소멸로 갑시다.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납세 의무 소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납세 의무의 소멸을 보시면 되는데 납세 의무 소멸은 뭐 최근에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볍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 소멸은 어떻게 소멸되냐? 소멸 사유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소멸 사유. 그래서 소멸 사유는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있고, 여러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도 소멸되는 경우인데, 여러분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도 소멸되는 것이 나왔죠, 여러분. 납부 충당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납부라든지 충당. 본질적으로 세금을 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는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거기 부가의 취소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이런 것 등이 바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납세 우리의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죠. 또는 뭐 합병이라든지 법인의 합병 이런 것은 그냥 바로 여러분 아마 민법을 공부할 때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괄 승계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 납세 의무의 승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승계 사유. 그래서 개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바로 상속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 승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또 법인이 합병했다 그러면 이때 그 피합병 법인이라든지 이러한 법인이 신설법인 또는 흡수합병 법인이 납세부를 또 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속이나 합병 즉 개인의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은 납세부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다라는 거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사유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 주의할 건 여러분은 요때 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척기간 별표 3개 이게 바로 이번 2023년도 시험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34회 시험에. 그래서 결국 요 제척기간만 알면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네,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실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제척기간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을 꼭 외워둘 필요가 있네요. 자, 여러분 교재 50쪽을 보시면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제척 기간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 요거는 표를 가지고 PPT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일 때 제척 기간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사기 그밖에 부정행위란 말 나왔죠. 좋은 말 나쁜 말. 그럼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시는 기간은 몇 년, 여러분? 10년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이 사기, 그밖에 부가 행일 때에 세금을 부과하시는 기간은 몇 년, 여러분? 10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악질 무신고입니다. 악질 무신고.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악질
무신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는 단순 무신고거든요, 여러분. 단순 무신고. 그래서 단순 무신고일 때는 지금 내가 세법을 몰라서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나 양도세 신고를 못했다뇨. 그럼 그때 몇 년, 여러분? 7년이죠. 근데 알면서도 안 했다. 특히 뭘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 증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또는 명의신탁약정, 외울 필요 없죠. 남의 명의를 빌린 거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이때는 몇 년이 여러분? 10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질 무신고일 때는 부정행위와 똑같이 몇 년, 여러분? 10년. 단순 무신고는 7년. 이거를 제한 나머지 다 몇 년, 여러분? 5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5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러한 취득량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단순 과소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요 10년짜리와 7년짜리 바로 취득량일 때 적용하는 겁니다. 취득량일 때. 근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세를 여러분 부정행위 또는 악질 무신고 또는 단순 무신고 이때는 10년 또 7년인데 잘 몰라서 적게 신고해서 과소 신고는 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제척 기간은 무조건 몇 년이 되죠, 여러분? 5년이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바로 나왔던 거죠. 이것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기본서를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소묘시효 볼까요, 여러분? 소묘시효. 소묘시효는 여러분 우리 51쪽에 나왔네요. 자, 소묘시효는 여러분 기본이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 5년. 소멸시효는 5년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원칙은 5년. 국세, 지방세 구분 없이 5년이죠. 단 고액의 국세나 지방세일 때는 국세나 지방세일 때는 고액이기 때문에 이때는 5년의 답을 몇 년 간다 그러면 10년으로 가는 거죠. 10년.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이 5년인데 고액일 때에는 10년으로 간다는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국세일 때 고액은 얼마를 말하냐? 국세일 때 고액은 5억 원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세일 때 고액은 얼마를 말하냐,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본서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53쪽까지 나머지 부분은 읽어봐 두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